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래머홀릭 어느덧 19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께 관계부사 그리고 복합관계사를 함께 설명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복합관계사, 복합관계부사, 관계부사 설명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 분량도 꽤 많을 거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하고요.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일단 45페이지를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단문 연습도 하나도 정리를 안 했고요. 그동안 관계사 판별법 4개까지, 즉 소유격 관계 대명사까지 얼추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관계사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얘들아, 분사만큼은 아니지만 복잡할 수 있어. 그러나 관계사 파트는 시험에 엄청 많이 등장하고 일단 제가 설명할 때 다 펼쳐놓을게. 그리고 마지막 시간쯤 가서 한꺼번에 쫙 묶어주면 니네들 입장에서 시험 문제 풀 때 적용하기도 훨씬 쉽고 아마 이해도 좋을 거란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쯤 되면 제가 그렇게 말했었던 관계사 판별법 7가지도 싹 다 다시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게 되는 마치 우리가 분사의 오류 총정리를 정리했던 것처럼 관계사 오류 총정리까지 정리하는 시간 쫙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늘 했던 복습을 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당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머홀릭이 우리 수험생들이 보는 개강하기 전에, 즉 오픈되기 전에 제가 미리 강의를 막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강 촬영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 수험생들이 볼 수 있도록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피드백이 가능한 상태로 아마 19강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그래머홀릭 처음 강의를 할 때 고민했었던 그리고 예상했었던 우리 수험생들이 아마 질문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 적중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게시판에 엄청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업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혹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쫙 정리하면서 피드백 강의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되자마자 우리는 뭐 인기 강좌 베스트 순이네요. 여러분이나 저나 멋있습니다. 벌써 19강까지 지금 모니터를 보시고 계신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완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어법 강의는 한 25강, 6강이면 끝날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과 적용 연습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법이 잘 되면 구문독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엔 또 구문독해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19강까지 오셨다면 완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아주 멋지고 자랑스러운 제자들이니까 쭉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험생들 질문 가장 많은 거 한 가지만 답변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뭐 복습 시간은 제가 알아서 조금 줄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예정된 강좌 시간은 제가 알아서 다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제가 올려놓던 84강과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그래머홀릭 30강과 선생님 뭘 들을까요? 라고 하는 거 제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4강 강좌는 이제 EBS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디서 찾겠다는 건지 뭐 P2P로 하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선생님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게시판에 가장 많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강까지 오셨다면 벌써 우리 수험생들은 그래머홀릭을 충분히 듣고 있는 중이지만 혹시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법은 사실상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리해야 되는 강좌가 아닙니다. 제가 초창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강도 사실은 얘들아 많다. 그리고 충분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그래머홀릭을 오랜 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강의를 완강하려고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완강을 해야 한단다. 어법을 배우는 건 사실은 그 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구문독해를 위해서 연결하는 과정이고 구문독해 또 밑바탕을 잘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독해 빈칸 추론이든 이어질 글의 순서든 삽입 제거든 빨리 그 독해를 전향해야 한단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84강을 여러분들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수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30강이면 충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 개념, 뭐 심화, 실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출 적용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해요. 사설 강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사설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사설 인강에서도 어법 강의 30강짜리 찾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사설 인강에서도 30강짜리 강의는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분리를 하죠. 개념 뭐 18강, 심화 한 20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수험생들이 쭉쭉 연결해서 들을 테니까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 제가 이 안에서 다 끝내준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저를 좀 믿고 오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할 시간에 예전에 84강에서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머홀릭에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수강 후기를 올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퀴즈, 정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 그냥 우리 수험생들이 그냥 조용히 귀 닫고 입 닫고 그냥 공부하기를 바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 다시는 나를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 다시 만난다는 건 네가 재수를 하고 있거나 삼수를 하고 있거나 점점점 장수생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우리는 딱 한 번만 만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부탁이 있다면 오히려 수강 후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거보다요. 인증샷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84강에서도 죄송합니다. 자꾸 비교를 해서 그때도 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지네들끼리 필기 노트를 자랑 삼아 나 이 긴 강의를 완강하고 있다 하면서 인증샷 올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머홀릭에서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쓰잘데기 없는 거 선생님 뭐 머리가 단발이 어울려요. 화장이 이뻐요. 이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오히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거면 전 얼마든지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제 성격을 이제 알기 때문에 아마 잘 따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독타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게 짧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엄청나게 긴 장문의 글을 올려줬으나 저는 아마 한두 줄 답변, 그러니까 답변만 보고 내 감정과 내 표정과 뭐 말투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글만 보면 엄청 생뚱맞고 엄청 불친절한 듯 답변이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난 아까 말했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그냥 공부하는 시간을 앗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 수험생들끼리 질문하면 아기들이 또 알아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최선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달려고 노력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서로들 도움을 주고받고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70만 수험생이 왜 다 적입니까? 내 옆에 짝꿍이 적이고 내 옆에 짝꿍도 적이고 그러면 다 외로워요. 힘들고. 그런데 70만 수험생들은 다 아군이라고 했죠. 우린 다 같은 편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적군은 그 고작 몇 안 되는 출제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서로에게 공격하고 서로에게 이 강의는 너무 소중한 강의, 나만 듣고 싶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렇게 할 시간에 친구들하고 서로 조언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출제자가 대체 나한테 묻고 있는 게 뭐지? 출제자는 왜 여기다 밑줄을 쳐놨지? 출제자는 왜 여기다 박스를 줬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멋진 수험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지금 6월달 모평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걱정 고민이 많으십니까? 그거만큼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6월 모평 끝나고 사실은 영어 영역이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법은요. 다다음 시간 고 1, 2, 3을 막론하고 모두 다 6월달 모평 문제 풀어줄 생각입니다. 그거 고작 몇 개 문제 안 되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분사가,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관계사가 고 1, 2, 3 시험에 다 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걸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습 겸 문제는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그보다 6월 모평 끝나고 났으니 사실은 딱 반년이거든요. 내가 반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 성적이 이따위로 나오고 있다라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보면 딱 이맘때쯤 엄청난 고산병과 엄청난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린 또 쿨한 사람이잖아요. 뭐 지나간 거 후회봐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보다 후회는 다 필요 없고요. 반성하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조금 심한 말을 썼지만 내가 이따위로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였구나. 내가 이따위로 별로 열정과 도전의식이 없어서 요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근데 나는 70만 수험생과 같이 똑같이 1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 나는 그들보다 좀 더 처절해지고 조금 더 독해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언젠가 앞강에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힘들면 사람인데 힘든 거죠. 저도 힘들면 지치는데요.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갈 수는 있다. 근데 다시 돌아가진 말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는 올해만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30가 별로 많은 시간 아닙니다. 이때만 우리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다시는 만나지 않는 인연으로 여러분들하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갈라지기 시작한 거 들리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대략적인 피드백 얘기를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그건 중간중간에 답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물론 관계사인 시간이 남지 않지만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쯤 되면 6월 모평 이후에 선생님 난 좌절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절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럴 친구들을 위해 남아있는 150일 전략 우리 같이 짜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힘내시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관계사 또 복합관계사 들어가기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복습 시간을 잠깐 가질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복습 시간 잠깐만 줄이고 갈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써놨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나왔던 역사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간접 의문문 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제 순서가 맞다면 조동사 편 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구와 절, 이 녀석은 아마 구문독해 우리가 이 그래머홀릭 끝나는 날까지 써먹을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런 간략한 녀석들 빼고 나머지 쭉 경우의 수들 다 정리하면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1 이상 6월달 모평 중에 수일치 문제도 있더만. 문장의 형식 제가 5형식이 제일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형식 문제 있더만. 분사 다 있더만. 관계사 고1, 2, 3 막론하고 다 있더만.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뭐였냐면 아는 건데 틀렸다. 그러니까 지식은 뭐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까지 보여드렸었습니다. 뭐 모평은 제가 다다음 시간쯤에 풀어줄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최근 거 우리 분사랑 관계사 얘기만 합시다. 분사랑 관계사는요. 지금 이제 개강하고 있는 시점에 6월달 모평이지만 6월 모평 넘어서서 9월달에도 반드시 등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등장할 것이고 제가 또 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요즘에 출제 경향이 있는데 문장에 동사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분사 갖다 놓은 다음에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 게 많아.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능동인지 착각하고 아 맞네 하면서 다른 거 찾는 문제들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제가 12강 구와 절, 뭐 15강 분사구문 오류 청정리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말씀드렸던 거 고3 6월달 모평 그대로 등장했네요. 뭐가 됐든 간에 분사 6가지 중에 저는 분사의 오류 총정리로 설명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무조건 제가 ing, ed 나왔다고 얘들아 분사라고 착각하지 마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동명사 ing일 수도 있고 동사 ed일 수도 있어. 그런 얘기 했던 거. 또 얘들아 분사라고 다 똑같은 분사가 아니야. 물론 형태는 ing,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6가지로 나눠서 이게 분사니, 분사 구문이니, 부대 상황이니, 감정형 용사니, 지각동사니, 사역동사니 6가지를 나눠서 그 녀석들이 각각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 말하자면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목적어를 다시 주어로 가정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들아 사람인지라 능수동이 헷갈릴 수 있다.
해석이 헷갈리면 찬지, 탄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너한테 아마 틀린 일은 없을 텐데 라고 했던 것도 어법 문제, 고1 문제에 또 있더만요. 뭐가 됐던요? 분사 6가지를 그렇게 정리했다면 관계사 저번 시간까지 4가지가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학습 목표가 말씀드렸던 관계부사, 복합관계사라고 했지만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이런 거 설명할 거거든요. 이 녀석들을 설명하려면 어차피 아까 봤던 관계사 판별법 4가지가 또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니 요거 잠깐 복습을 차치하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4, 45페이지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펼쳐놓기만 하시고요.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관계사 그렇게 쉽지 않아요. 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또 칠판만, 얼굴만 보시면서 설명 갖는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관계사 판별법 4가지를 일단 칠판에 대략적으로 써놨습니다. 이건 어차피 복습용이고요. 필기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관계사 판별법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 부사 5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관계사 판별법을 총 7가지로 정리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우리는 4가지가 끝난 상태거든요. 머리 또 정리하셔야 오늘 들어갈 5번째 관계부사부터 또 이제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다.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역할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어차피 관계사도 영어의 효율성 때문에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 분사구문이라면 그 2문장이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되지만 관계사는 그럴 필요는 없어. 어차피 얘가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 얘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 역할이고 대명사 역할이야.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뭐가 하나 빠지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그 명사 역할을 했으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하다라는 말 했었죠.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형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들아 형용사라면 명사 수식하지 않니? 그러니까 앞에 선행하는 명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라는 말도 했어요. 관계사는 해석 자체가 형용사라 뭐뭐 하는 수식하는 역할만 한단다. 그래서 간접의문문 후 이런 거 평서문인데 의문사 후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간접의문문이라 의주동 순서 봐야 하지만 얘가 아마 수식을 하고 있다면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 있나? 뒷문장 불완전한가? 이거 봐야 한단다 라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관계대명사가 또 특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선행사가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고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쓸 수 없을 땐 컴마 혹은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that이랑은 못 쓴단다. 뭐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땐 which라고 하는 걸 관계대명사로 받는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that과 that절을 제가 또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that절이니까 즉 관계사가 아니니까 즉 형용사절이 아니니까 얘 that절은 우리가 구와 절에서 뭘로 배웠냐면 명사절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뭘 명사가 명사를 수식합니까? 그래서 that절 앞에는 얘들아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that절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 대명사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해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that절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명사로 딱 떨어져야 된단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중에 원래 that관대가 됐든 that절이 됐든 전치사랑은 다 못 쓴다.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in that 이라고 하는 거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허용되니까 알고 있어야 돼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요?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라 했습니다. 오늘 배울 관계부사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명사 역할하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하면서 배웠던 거. 관계대명사 what은 지가 선행사를 포함한다며. 더더군다나 명사야. 명사가 뭘 명사를 수식해.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 없고 관계대명사니까 똑같이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한단다.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무엇 또는 뭐뭐 하는 것 둘 다 딱 떨어지는 명사여야 한단다. 근데 해석상 무엇이라는 해석만 되면 개나마 간접 의문문 의문사 what일 거다 하면서 제가 그거 두 개 분석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을 거다. 그리고 뒷문장은 완전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관계대명사 판별법 4가지입니다. 다 틀립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4가지 판별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게 되는 건 아마 겹칠 수 있을 것이다. 판별법이.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복습용으로 일단 살짝 남겨두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5번째 이야기 관계 부사 가겠습니다. 관계 부사도 선생님 부사죠. 이러면 이제 넌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명사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관계 대명사 형용사라고 했고요. 관계 부사 관계사 다 형용사라 했습니다. 관계 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명사인 건 what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 부사는 선생님 무슨 역할 할까요? 자. 관계 대명사가 또 일로 가봐.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관계 부사는 무슨 역할 할 것 같아요? 얘도 어차피 두 문장을 한 문장 관계 부사가 또 뭔지 몰라? 그럼 심각한데 막 where, 뭐 why, how 이런 건데 관계 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합니다. 접속사와 부사 역할합니다. 역시 관계부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용사절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또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죠? in which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우리 관계부사 취급할 겁니다. 관계부사 취급한다는 건 뭐냐 하면 꼭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관계부사는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취급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제가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자, 이게 기본적인 관계부사예요. 다시. 접속사와 부사 역할.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이랬지. 그럼 뭐뭐 하는 수식하겠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 그냥 우리 막 막연하게 하지 말고 관계부사야. 네 생각을 말하면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부터 말하세요. 있어요. 왜요? 선생님 형용사절이니까요.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충 만드는 거예요.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니까 앞에 수식하는 선행사 있을 것이다. 잘하셨어요. 관계부사 뒤에선 뭐가 빠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었어. 그래서 뒤에 명사가 빠졌어. 명사라면 주어든 목적어든 뭐 하니까 그게 하나 빠지니까 불완전한 문장일 것이다 했어. 그렇다면 관계부사는 지가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뒤에 뭐 빠지겠어요? 네, 부사 빠져요. 부사 빠지니까 뒷문장 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 이러면 이제 넌 또 나한테 혼나죠. 완전하겠죠. 선생님 부사가 없는데 문장이 완전하다고요? 네.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거 빼버려 할 때도 컴마, 쌍컴마, 세미콜론, 하이폰, 전치사, 부사 다 묶어버려.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사 없지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예요. 예상한 거. 그럼 예상한 게 맞는지. 선생님 전 이렇게만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예문 쓰면 되죠. 뭐 까짓 거 그러면. 자. 예문 갑니다. This is the house and I used to
live in it. 이 문장이에요. 이것은 집이에요. and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직은 관계부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하셨으니 관계 대명사로 만듭시다. 관계 대명사는 다시 또 가야 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었지? 오케이. 그럼 일단 관계 대명사부터 만드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접속사, 생략. 겹치는 거 이제 명사 하나 생략할 겁니다. 이게 집인데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어요. 그럼 그 안이니까 아마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리였겠지? it 생략. 접속사와 대명사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만들 겁니다. 관계 대명사. This is the house. 그 다음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인데? 그럼 which 쓰면 되네. 됐죠? 그리고 나서 I use to live in.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맞는지 또 볼까요? 오케이.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선행사 명사가 있다. 그리고 뒷문장은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뭔가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잘 만들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빠져 있는 불완전한. 수식한다고 했죠? 뭐뭐 하는. 이것은 내가 살곤 했던 집이다. 관계대명사 아주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 우린 지금 관계부사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게. 근데 또 우리는 늘 언제나 그랬듯 어디서 주워 들인 게 많아. 또 내가 말하면 그럴걸? 야 어디서 들어봤는데 관계대명사 나온 문장에 이렇게 전치사 맨 뒤로 가면 안 좋다고 들어봤지. 네. 그래서 이 전치사를 어디로 보낸대?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낸다. 또 뭔가 우리는 알고 있는 잡지식이 또 나왔어요. 그럼 그대로 갈게요. This is the house. 전치사 in.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냅니다. In which I use to live. 되셨어요? 오케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 부사를 만들 텐데 왜 선생님 자꾸 이런 거 하는데요? 효율성 때문에. 뭐 자꾸 하나씩 없어지고 하나가 대신 나오고 뭐 하나씩 없어지고 대신 나오고 뭐 이러니까 얘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영어에서 효율성에 의거해서 더 좋은 문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관부 취급한다 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볼까? This is the house. 선행사가 또 장소야. 우리가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장소에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부사에 뭘 쓴대? Where? 그러게. 우린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Where I used to live. 되셨어요? 이게 잘 만들어진 관계부사예요. 그럼 해석해요? 뭐뭐 하는 하기로 했죠. 이것은 내가 살곤 했던 집이다. 아주 잘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다.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선행사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선행사 명사 장소의 선행사 있어요.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다 보니 뒤에 부사만 빠져 있지만 완전한 문장일 것이다. 왜? 부사는 없어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랬어요. 내가 살곤 했다. 어디에? 뭐가 빠져 있는 것 같긴 해. 그렇다고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은 지금 완전한 문장이에요. 관계부사를 기준으로 자 형용사절이니까 수식했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했고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드디어 탄생한 게 관계부사입니다. 되셨어요? 앞에 장소가 있으면 where이고 뭐 이유가 있으면 why이고 뭐 시간이 있으면 when이고 이런 건 중학교 때 거라 제가 설명하지 않을 참입니다. 만 관계부사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설명할 게 있습니다. 가끔 선행사나 또는 관부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될 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어법, 그렇지. 어법 문제도 많이 등장하지만 구문독해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힌트입니다. 뭔 소리냐면 선행사가 너무 앞에 있는 게 뻔하면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뒤에 나올 관계부사가 너무 뻔하면 관계부사를 생략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잘 관계부사를 만들었는데 이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뭐가 있었을까? where이라면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있겠죠. 너무 뻔하면 생략할 수 있다니까요. why라는 관계부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선행사가 뭐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너무 뻔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요. 앞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선행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뻔하면 생략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The hous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는데 뒤에 나올 장소니까 만약에 관계부사가 있어야 한다면 where이겠지. The time이 선행사라면 when이겠지. The reason이 선행사라면 이유니까 뒤에 why겠지. 그러니까 앞이나 뒤에 너무 뻔하면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이게 왜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선생님?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다 쓰겠습니다. 선행사 없고 what 쓸래, where 쓸래.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법 문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애기들은 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지 뭐 이런다고요. 아니요. where인데 선행사가 생략됐을 수도 있어요. where이라면 뻔한 선행사, 아마 장소의 선행사, 뭐 the place라든지 지금처럼 the house라든지 장소의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일 수도 있고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where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답을 판별하죠? 나는 지금 그동안 누구를 가르쳤지? 뒷문장을 봐야 해.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또 칠판 이동해야 되니?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이 답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뒷문장이 또 완전하다? 그러면 선행사는 생략된 상태로 뒷문장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where일 수도 있어요. 답이 달라져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선행사가 그렇게 중요할 거였으면 선행사만 얘기하지 왜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이런 거 왜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에도 잘 나오지만 이게 구문독해로 가면 어떻게 되냐? 봐봐. 관계 부사를 생략하게 되면 이런 양상 나와요. 주동. 제가 12강 구와 절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얘들아, 뭘 묶어야 하는데 문장에서 묶을 것도 없는데 주동이 나오잖니? 이럴 순 없어. 뭔가 하나 생략됐을 거야. 뒤에 거 묶어. 이런 얘기예요. 혹은 얘가 생략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where를 묶으실 거니까 괜찮고요. 혹은 주주동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묶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럴 순 없어.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거든. 그럼 사이 걸 묶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생략된다는 요 전제 하나가 그러니까 어법 교재에 없습니다. 잘. 이런 걸 설명해주는 선생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적용을 당연히 못하겠죠. 구문독해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고 아까 보셨던 선행사를 생략해놓고 what 쓸래, 관계부사 쓸래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또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제가 일단 다 흩뿌려 놓고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해 줄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쯤 되면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럼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뭐냐면 관계부사를 기준으로 선행사 있고 완전이었습니다. 선행사 있고 완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찾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리만 해두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한꺼번에 모아줄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부사는 일단 이쯤에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거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드디어 이제 복합자가 들어갑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 애기들은 뭔가 좀 많이 붙기만 시작하면 허걱허걱 자꾸 놀래. 분사구문 배웠지? 분사구문은 알면서 독립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 이런 건 모르면 안 돼. 분사구문이 기본이라면 독립분사구문 제가 설명했던 거 혹은 완료 능동분사구문, 완료 수동분사구문 이런 건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작 배웠던 5가지 관계대명사, 대절, 관계대명사, 와소유격, 관계부사 이런 거 왜? 이거 기본이라면 이제 복합관계사 약간 이제 심화과정이에요.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왜? 기본기가 탄탄하면 늘 말했던 것처럼 심화 조금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만 일단 정리하면 나머지 다 게임 끝납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일단 복합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똑같죠. 관계대명 또 가야 돼? 감독님 오늘 피곤하시네. 접속사와 대명사 얘가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아무리 복합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관계대명사 접속사와 뭐 명사 하나 빠질 겁니다. 대명사. 됐죠? 선생님 복합이 뭐예요? 복합은 선행사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게임 끝난다니? 선생님 전 일단 복합관계사가 뭐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는데요. 되게 쉬워요. 관계대명사에 ever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런 게 복합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잘 모르면 써주면 되지. 뭐까짓 거. 관계대명사에 ever자 붙은 놈들이야. 관계사라고 하면 안 되지. 관계부사도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에 ever자 붙은 친구들.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런 거예요. 해석 써줄까요? 해석. 뭐뭐든지 간에. whoever, 누구든지 간에.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whichever, 어떻든지 간에. 이러면 돼요. 자, 어떻게,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 나름대로. 관계대명사에다 ever자 붙은 거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의 복합 선행사 역할. 관계대명사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그럼 또 우리 추론하는 거예요. 복합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말이야. 네 생각에 앞에 선행사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그냥 막 무식하게 외우지 말라고요. 제 말은. 이해하시면 암기되는 게 많아요. 복합관계 대명사에 선행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선생님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선행사 역할이니까요. 잘하셨어요. 복합관계 대명사 뒤에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선생님. 관계 대명사는 늘 불완전했으니까요. 맞아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지 우리 또 예문 뭐 왜 써? 이해가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예문 하나 만들까요? Everyone will succeed. 모든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And everyone studies hard.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모든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뭐 이랬어요. 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수일치. ever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제가 삼위직 단수에 s를 붙여놓은 겁니다. 일단 이거. 머리 복잡한데요. 선생님 저 복합관계사는 못 만들겠어요. 그래?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부터 만듭시다. 관계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랍니다. 겹치는 거 하나 없애면 되죠. 모든 사람은 성공할 건데 모든 사람 열심히 한대. 모든 사람 없애면 되죠. 됐어요? 그럼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없애서 관계대명사 만들 겁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요렇게 삽입해야겠네요. 선행사 뒤로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하니까. Everyone 선행사 사람인데 who 요거 studies hard will
succeed. 그럼 우리가 원래 배웠었던 관계대명사가 나올 겁니다. 관계대명사 다음 동사 앞까지 묻기로 했으니까 얜 형용사절이라 수식하고 뭐뭐 하는 할 거고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할 거다.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모두는 뭐 succeed 성공할 것이다. 잘 만드셨습니다. 관계대명사. 근데 영어의 효율성에 따라 이보다 더 줄일 수 있다면 더 줄여가면 돼요. 선행사와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다 묶으면 복합관계대명사 되는데 그러면 만들면 되지. 관계대명사에 ever자 붙이면 된다며. whoever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이걸 한 통으로 지금 묶은 거예요. whoever studies hard will succeed. 제일 짧아졌는데요. 효율성에 따라 이게 가장 간편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봐요. 앞에 선행사 없구만요.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뒷문장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구만요. 이게 복합, 관계, 대명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구조와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똑같이 만들어졌잖아요. 예문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진다고요. 해석이요? 뭐뭐 든지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 든지간에 will succeed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 다 만들었는데 그럼 또 아까 침에 얘기한 대로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 이제 헷갈리는데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또 있습니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과 판별법이 헷갈립니다. 아까 잠깐 기억나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랑 판별법이 똑같았어요. 선행사 있고 완전 잠깐 이동 선행사 있고 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판별법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복합관계대명사 선행사 없고 불완전히 관계대명사 what과 판별법이 또 겹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우리 수험생들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what 쓸래? whatever 쓸래? 아이고 저학년 고1, 2 친구들의 어법 문제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그건 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왔네요. 아니 이젠 추론이 가능하다니 그냥 막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까지 배웠는데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니? 복합, 관계, 부사. 멋있습니다. 복합, 관계, 부사 갑니다. 자, 똑같습니다. 생김은 관계 부사에 ever자 붙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wherever, whenever, however 이런 거예요. whenever 어디든지 간에, 뭐 whenever 언제든지 간에, however 어떻든지 간에 뭐 이런 거예요. 해서 똑같이 뭐뭐든지 간에. 그러면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관계 부사 하는 역할이 뭐였지? 접속사와 부사 역할. 맞아요? 복합자 들어가면 얘가 뭔 역할이 됐지? 선행사 역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추론하시는 거예요. 추론해보는 거예요. 복합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앞엔 일단 선행사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얘가 선행사 먹었거든요. 됐죠? 관계 부사니까 뒷문장 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완전해요. 왜? 부사는 빠져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뭐냐면 선행사 없고 완전 또 이동합니다. 선행사 없고 완전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판별법과 똑같아지고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at과 판별법이 똑같아지고 복합관계부사는 대절과 판별법이 똑같아집니다.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선생님은 할 수 있죠? 내가 늘 말했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내가 한꺼번에 다 정리할 거고요. 자,
선생님 복합관계 부사에 대한 예문 좀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아우, 좋은 예문을 하나 들면 되죠.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센스 있는 친구들은 제가 노래 가사를 썼다라는 걸 알 텐데요. 리처드 막스. 이걸 또 노래를 해야 하나? 사실은 이 제가 지금 쓴 가사는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for You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왜 갑자기 떨리지?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Whatever it takes, blah blah blah. 이런 노래가 있어 얘들아.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4개의 리릭스밖에 쓰지 않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배운 게 전부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슬픕니다. 노래를 음악으로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법반이라 막 칼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겠습니다. Wherever, 엄마 복합관계 부사인갑다. 관계부사에다 ever자 들어갔네? 선행사 없고 완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뒷문장 네가 간다 또 어디를 선생님 목적어 빠져있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야 기억 안 나? 왕래발착 동사는 자동사라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야 해요. 지금 완전한 선행사 없고 완전한 선행사 없고 완전한 복합 관계 부사 잘 만들었습니다. 됐죠? 근데 밑에 보니까 whatever 엄마야 whatever 이거네. 복합관계 대명사 선행사 없고 불완전 가볼까요? 선행사는 없네요. 뒷문장 you do 두 타동사입니다. 네가 뭐를 하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복합 관계 대명사 잘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이에요. I will be right here. 나는 바로 여기에 있을게. right이 올바른이라는 형용사 말고 바로. 여러분 우리 비동사는 원래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로 배웠습니까? 네, 2형식 동사로 배웠습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하면서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지만 비동사가 얘들아 1형식으로 쓸 수가 있단다.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의 이유라면 가능하단다 했죠. 바로 부사입니다.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기에 부사입니다. 장소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2형식인데 존재 이유 있다 없다의 뜻이면 1형식 된댔거든요. 그럼 배웠던 구문 다 했네? 그럼 마지막엔 뭐 있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문장 시작에 주어 없네. ing로 시작했네. 그럼 얘는 뭐였죠?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하면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지? 생략된 주어 나네. 내가 널 기다려 기다려 능동이라서 ing. 여러분 이 작은 음악 가사 중에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1형식 대표적인 비동사로 쓰였을 때 분사 구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이 노래 가사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해야죠. 내가 널 기다리면서 바로 이 자리에 있을게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뭘 하든 난 널 기다리면서 여기에 바로 있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을 음악으로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법반이라 막 어법으로 쪼개서요. 한번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배운 대로 선행사 없고 완전, 선행사 없고 불완전, 1형식, 존재의 의미, 분사구문, 능동분사구문 아주 잘 쓰여진 정문입니다. 노래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듣기평가 공부하기 위해서요. 팝송, 미트 이런 거 보면 좋죠. 나쁘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항상 D-Day가 정해져 있습니다. 팝송이라고 하는 건 연음이라고 하는 리에종 많습니다. 그리고 미드 같은 경우, 특히나 시트콤, 시츄에이션 코미디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알아야 재미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수능 듣기 평가를 위해 음악 팝송을 듣고 수능 듣기 평가를 위해 미드를 본다라고 하시면 그 시간에 전 그냥 그래머홀릭 책 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지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사실상 그렇게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아마 다다음 시간쯤 언젠간 듣기 학습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가 됐더니요. 이렇게 해서 우리 7가지 판별법을 일단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건 여러분들 교재 좀 한번 보실까요? 교재 45페이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45페이지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설명했었고요. 이제 5번부터 설명을 한 건데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 한 적 있다.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이 완전한데 꼭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를 갖추는 건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쓰고 지울 겁니다. 머릿속에만 집어넣으세요. I wrote a book. 내가 책을 썼어. And he has my book. 근데 그가 내 책을 갖고 있어. 이걸 관계대명사로 만들려고. 그러면 접속사 지우고 소유격 하나 없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관계대명사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I wrote a book. Whose book? He has. 뭐 이렇게 만들어야 해. 그 뒷문장이 그는 가지고 있다 책을 완전하긴 해.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그렇지. 뭐 어쨌든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순서는 뒤바뀔 수 있으나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던 저번 시간 끝 무렵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재 45페이지 보시면서 잠깐 밑줄부터 치고 필기 시간 갖겠습니다. 펜 드십시오. 45페이지 5번 관계부사.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에다가 표시. 우리 요겁니다. 됐죠? 그리고 관계부사절 안에는 부사 역할을 하기에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 있고 완전 이건데 완전한 문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 옆에다 써둘 게 있어요. 선행사나 관부 둘 중에 하나는 생략 가능이라고 일단 써두세요. 물론 필기 다시 할 건데 책 옆에다가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거 하나 써놓으셨으면 6번. 복합관계 대명사.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므로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므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뒷문장 완전에다가 동그라미. 뒷문장 뒷문장은 불완전 해야죠. 뒷문장 불완전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 관계대명사의 ever. 그러니까 책보다 사실은 선생님 필기한 게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은 책대로, 필기는 필기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 선행사와 관계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칠게요. 선행사와 관계부사. 그래서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뒷문장은 완전하다 했지. 선행사 없고 완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겠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45페이지는 간략하게 우리가 표시 문구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를 펼쳐봅시다. 46페이지를 펼쳐보면 아마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필기가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관계사 판별법 제가 아직 쓰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또 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건 지울 겁니다. 쓰지 마십시오. 선생님 나 안 했는데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내가 판별법 7가지를 다 엮어서 다시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재는 4번 소유격 관계대명사 밑에 5번 관계부사, 6번 복합관계대명사, 7번 복합관계부사까지 그래서 저 리처드 막스의 노래까지 쫙 필기를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부터 필기하신 다음 우리는 다시 만나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네,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46페이지에 필기 공란도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포스트잇을 붙이시던 A4 용지를 붙이시던 어쨌든 이 교재 틀 밖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 필기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멋지게 필기 한 다음 인증샷 올리라니까요. 자, 그래서 필기 시간 모자르시면 퍼즈하시고 완벽하게 정리하시고요.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이제 슬슬 단문이 존재합니다. 근데 단문 연습을 바로 풀 것이냐? 아니요. 오늘 이 시간은 대략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계사 판별법 7가지 다 다시 정리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분명히 4번까지는 즉 관대를 기준으로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기준으로 선행사 없고 완전, 뭐 관계대명사 왁 기준으로 선행사 없고 불완전, 뭐 소유격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 있고 완전, 이 4가지 이유로는 판별법이 다 겹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했어요. 관부가 사실은 소유격과 똑같은 판별법을, 복합관계 대명사가 사실은 what과 똑같은 판별법을,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가 대절과 똑같은 판별법을 갖게 됩니다. 그것까지 그럼 시험 문제 나왔을 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제가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 언제든 뭐 예습 부탁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습만 잘 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한 다음 정도 시간쯤 되면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습 슬슬 하세요. 적용 연습 슬슬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슬슬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진 여러분들 앞에 수일치 9가지가 뭐였지? 문장의 형식 10가지가 뭐였지? 시제편에서 막 서제스트, 인시스트 있었는데 막 혼합 과정, 막 복잡한 도치 과정 있었는데 분사 6가지 뭐였지? 관계사 7가지 뭐였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시게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멋지게 관계사 오류 총정리 다음 시간 20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